충청의 바다, 우리의 미래, 충청 시그랜트 TV. 안녕하세요. 충청 시그랜트 TV의 시시콜콜입니다. 저희 충청 시그랜트 센터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기술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실제 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수요 조사를 실시, 이에 대응하는 연구수행, 연구 성과를 지자체, 어촌계 및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2009년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수온 현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충남대학교 최근영 교수님이 고수온 현상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나와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인 최근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경우 고수온이라고 하면은 보통 28도씨 이상의 수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28도 이상의 수온이 약 일주일간 지속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류의 대량 폐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왜 내만의 이 양식장의 어류가 고수온에 취약하냐? 그러면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양식장이라는 특정 환경과 또 내만이라는 특정 환경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식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물고기들을 좁은 환경에서 기르기 때문에 또 일반 자연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온이 오면은 이제 또 깊은 곳으로 또 이렇게 수온이 낮은 곳으로 도망갈 수가 있지만은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수온이 오게 되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내만의 경우 여름에 외만에 비해서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대기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만 안에 있는 물이 더 쉽게 데워지고 또 외부 해수와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해수보다는 훨씬 더 수온이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양식장의 어류가 더 고수온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상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명숙 책임연구원 연구진이 대기온도뿐이 아닌 해양의 상태와 기상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상 원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형 고수온, 두 번째는 대기형 고수온입니다. 해양형 고수온은 엘니뇨가 쇠퇴한 후에도 바다가 충분히 가열되어 있으므로 여름철 대기압과 폭염이 약해도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니뇨가 사라져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기압이 유지되면 가열된 수온이 이어지는 현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대기형 고수온은 대기압과 태양 복사열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의 중위도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경도 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대기파동으로 인해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대기파동은 대기의 불안정성에 의한 대기 내의 요란으로 고기압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파동으로 고기압이 강화되면 태양 복사열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고수온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과 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고수온 경보 지속일이 최대 43일을 기록하며 총 850어가에서 총 6,400만 마리가 폐사하였으며 무려 605억의 폐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외 고수온 발생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경남 통영 내만과 진해만을 비롯하여 충남 천수만, 전남 항편만 등이 주요 고수온 발생의 해역이며 그 외에도 경북, 부산, 제주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는 7월 31일 15시부로 전국 연안의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으며
8월 14일 전남 한평만과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17일 완도 내만 및 딩양만, 통영 내만 및 진해만에 추가주의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8월 20일에는 전남 한평만에서 수온은 29.8도씨를 기록하며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대체 발령이 내려졌고 9월 4일을 기점으로 전국 고수온 관련 특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총 고수온 지속일은 36일로 2019년의 22일에 비해 고수온 지속일이 14일가량 증가하였으나 아직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충청시그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충남 연안의 고수온 현상 발생 사례는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연안 중 고수온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해역은 바로 안면도 동쪽에 위치한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반회색성 내만으로 남쪽만 입구를 통해 주로 해수의 교환이 발생합니다. 만 북쪽에는 서산 AB 지구 방조제가 건설되어 각각 담수호인 간어루와 두나무가 위치하고 있으며 배수 관문을 통해 담수가 천수만으로 유입되는 환경입니다. 특히 천수만의 북부 해역은 만내 해수와 외해수와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수온의 피해를 많이 받는 해역입니다. 천수만 북부 해역에 위치한 창리에서 지난 4년간 6월에서 9월 일평균 수온을 조사한 결과 고수온주의보 발령 기준인 28도씨 이상의 수온을 기록한 일수는 2017년 13일, 2018년 18일, 2019년 12일이었으며 올해 2020년에는 단 하루도 28도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월 천수만 어장 환경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수온과 기온의 변동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부 해역이 남부 해역에 비해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외해수와의 소분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량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천수만 내 어민들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조사 결과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재해는 2013년 총 85개 어가에서 약 500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52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는 79개 어가에서 약 377만 마리,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가장 심했던 2018년에는 총 9개 어가에서 153만 마리, 약 2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수온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로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특보 발령이 2017년 도입되었고 그로부터 충남도청을 비롯한 지자체가 고수온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이 고수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수온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 양식 생물 이동, 선별 작업 최소화, 산소 공급기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 다 성장한 물고기는 출하하여 사육 밀도 조절, 면역 증강제 공급, 차양막, 저층 순환, 이 정도가 전국 공통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저희 충청시그랜트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촬영한 뉴스를 간추려서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충남대가 최근 개발한 양식장 용존산소 발생장치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마이크로 단위 초미세 기포를 만들어 물속의 산소를 오래 머무르게 해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장치입니다. 기존 장치는 기포가 커서 주입하자마자 물 위로 기포가 떠올라 별 효과가 없던 것을 개선한 건데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액화산소 쓰더라도 잘게 쪼개서 넣기 때문에 주로 양식 어류들이 살고 있는 7, 8m 깊이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 충청시그랜트에서 천수만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미세기포 장치입니다. 본 장치는 해수의 산소 농도를 높일 목적으로 사용하며 기존 액산 탱크와 연결하여 수중
수중의 산소 기포를 마이크로 단위로 확산시켜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장의 산소 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화산소를 주입함으로써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효과를 이용해 수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액화산소가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질 때 생성된 기포가 주변의 박테리아에 충격을 주어 유해한 비브리오균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진행 중인 양식장에서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신 최근영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보고 계신 시스템은 그 마이크로버블을 갖다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그 액화산소를 갖다가 여기다 물려가지고 액화산소를 갖다가 잘게 그 마이크로버블화 시켜가지고 다시 그 양식장 안으로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액화산소가 굉장히 이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이너스 165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래서 또 이 산소를 갖다 공급해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수온도 낮춰주고 그 산소의 농도도 높여져서 얘네들이 이 더위에 좀 더 살아가기에 좀 편하게 있고, 이거의 목적은 이제 뭐 물고기를 다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능하면 고수온 동안에 이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그래도 좀 견뎌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폐사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미세기포 장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중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세기포 장치의 설치 유무에 따른 해수 용존산소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미세기포 장치를 설치한 이후 양식장 내 산소 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진 액화산소가 수층 내에 골고루 확산되어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기포 장치 분출구를 통해 양식장 내로 주입된 산소가 바로 표층으로 확산되지 않고 해당 수층에 머무르면서 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온 변화는 1도씨 미만으로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미세기포 주입 후 표층 수온의 감소, 수심에 따른 수온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분출구를 통해 양식장 내로 주입된 액화산소가 주변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었으며, 분출구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표층으로 상승하며 주변 온도와의 차이를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치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충청 시그랜트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실험이 진행된 대야리 가두리 양식장의 수조 분포도와 각 수조별 폐사량 집계 그래프입니다. 미세기포 장치는 수조 분포도에 10번에 위치해 있고, 짙은 노란색의 6, 7, 10, 13, 14번 수조가 미세기포 장치 직접 영향권, 옅은 노란색의 8, 11, 15번 수조가 간접 영향권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미세기포 장치 설치 후 수조별 폐사량을 집계해본 결과 영향권 밖의 수조인 1, 3, 9, 12번 수조에서 높은 폐사량을 기록했으며, 직접 영향권 중 6, 7, 그리고 간접 영향권의 8, 11번 수조가 낮은 폐사량을 보였습니다. 영향권 수조 외인 4번 수조에서도 낮은 폐사량을 보였습니다. 낮은 폐사량을 보인 수조들은 창조류의 진행 방향에 있는 수조들로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 농도가 높은 외해수가 유입되는 창조류와 함께 미세기포 장치의 효과가 플러스되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세기포 장치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실험이 진행된 양식장과 이윤 양식장의 추정 손실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미세기포 장치를 4기 가동한 실험 가두리에서 8월 동안 총 12,000마리 정도의 폐사량이 기록되었으며, 폐사로 인한 손실액은 3,200만원, 미세기포 장치 시설비 2,800만원, 액화산소 비용 80만원으로 총 6,190만원가량의 총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윤 양식장의 폐사량 기준은 해당 기간 보험금 청구 신청이 진행된 것을 근거로 총 입식 20만 마리 중
50%인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손실액을 산출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폐사로 인한 손실액 2억 7,100만 원, 액화산소 비용 320만 원으로 총 2억 7,500만 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사량이 그 절반인 5만 마리의 경우에는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미세기포 장치 설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저감이 2에서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기포 장치의 시설 유지 측면을 살펴보면 18개의 수조를 가진 1개의 가두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600평 기준 총 8대의 미세기포 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간 1억 2,010만원 정도의 폐사 절감, 연간 80만원의 액화산소 소비 절감으로 총 1억 2,090만원의 비용이 절감이 되며 시설 및 유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4,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총 절감액은 7,290만원으로 산출되며 1년 안에 시설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미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변 수온 확인 및 사육 수온을 수시로 체크하고 양식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여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충, 고수온 대응 장비 설치 지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고수온 대응 품종 개발 및 보급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충청 시그랜트 센터에서도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시그랜트 TV 시시 콜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